자, 안녕하십니까. 승구세어의 승구입니다. 오늘은 병원이라는 곳은 과연 다른 직장하고 어떻게 다를까라고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우선은 병원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흔히 생각하는 거가 똑같은 서비스업이다, 밖에서 대접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니냐.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. 환자랑 일반 손님이랑 뭐가 다르냐. 환자분들은 더 예민해져서 옵니다. 무조건 본인이 아프기 때문이죠. 특히나 환자분들은 무조건 병원 가면 바로 나아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는 또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지고, 또 특히나 돈도 많이 들어가.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. 항상 병원은 그런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옵니다. 환자는 특히나 아프고 예민합니다. 더욱더 큰 관심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자, 우선 병원에 오는 환자는 무슨 생각으로 오나?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봤겠지만 그 손님이 왕이다라는 인식이 강하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절한 곳을 너무 좋아합니다. 그러한 심리를 우선적으로 갖고 있고요. 두 번째,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것을 낫게 하려고 오는 경우죠. 제일 중요한 거고, 또 특히나 병원에서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. 와서 한 번에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병원이라는 곳이 특성상 한 번에 나을 수가 없겠죠. 좀 꾸준히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주사를 맞으면 좀 천천히 나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, 그다음 병에 대한 불안감,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모르거든요. 그냥 아프기만 해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아픈 사람이겠죠. 응급 환자분들이 있어도 본인이 더 응급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.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는 거는 정상이에요. 본인이 어떻게 아픈지 모르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치료비에 대한 불안. 본인은 아픈데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거. 사실 그 부분은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의료 체계를 갖고 있어서 정말 싼 편이에요. 이제 병원에 있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시간도 아깝고, 심지어 검사를 해봤더니 그냥 알 수 없는 통증인 경우가 대다수예요. 왜냐면 저희 분들이 그렇게 쉽게 아프진 않아요. 근데 혹시라도 뭔가 있을까봐 미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데, 검사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 대기가 또 엄청 길어요. 그래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시는데 본인 건강에 조금만 더 투자합시다. 우선은 원무과에서 환자를 대할 때 특히나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안내가 제일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. 특히나 환자분들은 앞에서 찡그리면서 몇 분 걸려요,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. 사실상 이 시간에 들어가기로 했던 환자가 못 들어가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. 원무과 직원도 뭔 잘못이 있겠어요.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. 원무과 직원이면은 환자한테 지금 현재 뭐 어떤 환자분들 때문에 앞에서 조금 걸린다, 조금만 기다려 달라, 이런 식으로 위로의 멘트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냥 대강 몇 분 걸리겠죠, 5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, 이렇게는 사실상 진짜 그 환자분은 5분을 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, 시간은 절대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. 특히나 뭐 바로 앞에 환자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들어가서 막상 보니 엄청 위급한 환자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일을 알 수 없는 거고, 환자분들한테 전달할 때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환자분이 뭐 오래 기다리는 거는 나도 불편하다, 미안하게 그런 표정을 지어야 환자도 덜 화를 내고 조금 더 버텨준답니다.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빠르게 무조건적으로 해주려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. 상대 환자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선적으로 환자도 기분 안 좋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달받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하지가 않아집니다. 환자들이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는 편견으로 절대로 환자를 대하면 안 됩니다. 환자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환자가 본인도 모르기 때문이에요. 대강 배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 다른 효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. 머리 아프다고 와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어디 위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잘 들어야 되고, 물론 이제 원무과 직원분들이 그거를 다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겠죠. 이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돼야 환자도 다른 직원한테 넘어갈 때 그런 불편사항이 없겠죠. 자, 환자를 대할 때 특히나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세요. 뭐 이 업계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얘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환자를 대하는 직원은 말을 쉽게 해줘야 됩니다.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애기한테 설명하듯이 하셔야 돼요. 아무리 큰 어른이어도 다 이해 못 하세요. 그 의학 용어 또는 전문 용어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환자분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, 뭐 나를 무시하나, 또는
그냥 다 내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내내 하고 나중에 한 얘기가 해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,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환자와 소통할 때는 환자의 눈높이에 잘 맞춰서 얘기를 해주셔야 더 좋은 직원으로 보일 겁니다. 밖에서 사실은 환자를 부르고 뭐 할 때 지금도 많이 그러고, 뭐 누구누구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, 사실 바쁘게 얘기하다 보면은 환자가 듣기에는 가끔 쟤 왜 나한테 왜 명령이야?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사실 검사 순서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라고 하진 않고 오세요 라고 하는데, 물론 그건 말투를 부드럽게 하셔야겠죠. 이쪽으로 오세요,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. 그 외에 대기를 요하거나 뭐 여기서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약간 의문형으로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아무튼 명령어를 사용해야 될 경우, 그렇게 뭐 해주세요, 뭐 어떻게 하세요, 이쪽으로 오세요를 할 경우에 말투를 좀 많이 부드럽게 하시는 걸 권고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환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,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세요. 본인이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서잖아요. 조금만 행동을 바꿔주시면은 양쪽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